네, 안녕하세요. 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경쟁사의 판매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판매량에 대해서 알려주는 여러 툴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판매 건수에 대한 것이지 실제 판매 수량에 대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한 번에 3개를 사면은 주문 건수는 1개인데 실제 판매량은 3개가 되죠. 그럼 실제 판매 수량은 3개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 툴들에서는 판매 건수인 1을 판매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여주는 판매 건수도 잘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확한 판매량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내 상품의 순위가 현재 10위인데 5위까지 올리고 싶어요. 그럼 5위에 있는 경쟁사 상품의 판매량을 알면 내가 지금보다 얼마의 판매 수량을 더 늘려야 5위까지 갈 수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정확한 목표 설정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싱에서도 도움이 크게 되는데 내가 진입하려는 시장의 상위 업체들의 판매 수량을 알면은 그 시장의 크기도 미리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시장에서 1페이지까지 올라갔을 때 예산 매출액과 그에 따른 순이익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럼 내가 마케팅에 돈을 얼만큼 태워야 하는지도 파악이 되면서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경쟁사 판매량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했으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겠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플러스 스토어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루트가 네이버 가격 비교랑 플러스 스토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어요. 네이버 가격 비교는 그냥 예전 플러스 스토어 나오기 전에 네이버 쇼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이 네이버 가격 비교로 불리고 있는 거죠. 과거 네이버 쇼핑에서 잘 팔기 위해서는 무조건 1페이지 상위에 내 상품이 있어야 했어요. 1페이지 하단이나 2페이지만 넘어가도 판매량이 정말 급감을 했습니다. 상품의 순위가 매출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였죠. 그리고 이 상품의 순위는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사는 10대 영희가 네이버 쇼핑에서 캐리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상품의 순서랑 서울 강남에 사는 50대 영철이 검색했을 때 나오는 순서랑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쿠팡이나 토스 쇼핑처럼 점점 더 쇼핑 플랫폼들이 개인화된 쇼핑을 지향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검색하는 사람의 과거 구매 이력이나 성별, 연령, 지역 등 다양한 요소를 파악해서 그 사람한테 보다 적합한 상품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키워드인 캐리어를 검색하더라도 나오는 상품들이 사람마다 다른 거죠.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네이버가 준비한 게 네이버 쇼핑의 For You 랭킹 순위랑 플러스 스토어인 거고요. For You 랭킹 수는 뭐냐면은 모바일로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을 검색하면은 이용자의 성별, 최근 쇼핑 이력 등을 활용해서 선호도 지수가 높을 것 같은 상품을 먼저 보여주는 랭킹 시스템을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개인 맞춤형 쇼핑을 위해서 나온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결국 네이버도 쿠팡이나 토스 쇼핑처럼 검색했을 때 사람마다 나오는 상품이 다르다면 과거 1페이지의 상위 노출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무리 개인 맞춤형 상품을 밀어준다 하더라도 아무 상품이나 밀어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네이버는 플랫폼 사업자이고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사람들을 내 사업 생태계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락인하는 것, 즉 가둬놓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쿠팡은 와우 회원, 네이버는 플러스 멤버십 같은 게 나온 거고요. 이렇게 고객이 이탈되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쇼핑 플랫폼에서는 고객들한테 어느 정도 검증된 상품을 먼저 그리고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만약에 검증 안 된 상품을 보여줬다가 고객이 그 상품을 사고 실망을 했어요. 이런 안 좋은 고객 경험은 해당 쇼핑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경쟁 업체 쪽으로 넘어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희 같은 셀러는 그럼 검증된 상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해요. 검증된 상품이랑 심플하게 이미 많은 고객들에게 팔렸고 좋은 리뷰도 많이 쌓여있는 상품을 말하는 겁니다. 많이 팔렸는데 리뷰도 좋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괜찮은 상품이라는 검증이 끝난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시 네이버 가격 비교와 플러스 스토어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에서는 플러스 스토어가 출시된 이후로 고객들을 플러스 스토어로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네이버 가격 비교 순위보다 플러스 스토어 상에서의 순위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사람마다 검색 시 보여주는 상품들이 다르지만 검증된 상품일수록 상위에 보여줄 확률이 높고, 검증된 상품이란 판매량과 좋은 리뷰가 많은 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판매량과 리뷰가 많은 상품은 기존 네이버 쇼핑인 가격 비교에서도 순위가 높겠죠. 즉 정리하면은 네이버 가격 비교의 순위와 플러스 스토어 순위가 비교적 일치한다는 겁니다. 물론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브랜드 스토어를 일반 스토어보다 조금 더 밀어주는 거 등등 해가지고 다른 요소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대부분 네이버 가격 비교에서 상위에 있던 상품들이 플러스 스토어에서도 상위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순위가 명확한 네이버 가격 비교에서 순위를 높이는 활동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플러스 스토어에서도 상위를 먹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납니다. 이해되시죠? 네이버 가격 비교에서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경쟁업체의 상품보다 유입과 판매가 많으면 됩니다. 그런 경쟁업체의 유입과 상품 판매량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더 많은 유입을 만들고 판매량을 늘리면 되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기준이 없으면은 행동을 계획할 수가 없고, 계획을 할 수 없으면은 실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따라잡으려고 하는 업체의 유입수와 판매량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입은 방문자 수를 비공개로 해놓으면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판매량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경쟁사 판매량을 보는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내가 판매량을 파악하고 싶은 업체의 상품 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그 다음에 F12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개발자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노트북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펑션 키, 즉 FN 키랑 F12랑 같이 눌러야 개발자 모드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개발자 모드에 들어간 상태에서 F5를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해주세요. 새로 고침을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쭉쭉 읽히죠. 옆에 읽히면은 그때 컨트롤 F를 누릅니다. 컨트롤 F를 누르면은 왼쪽 창에 보이는 것처럼 뭔가 검색할 수 있는 Find 창이 떠요. 그럼 여기에 우리는 프리로디드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검색을 해주면은 이렇게 뜨는데, 가장 위에 있는 프리로디드 스테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은 오른쪽 개발자 모드가 뭔가 이제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리스폰스 반응 창에서 한번 마우스를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F를 누르세요. 컨트롤 F를 누르면 여기 밑에 다시 뭔가를 찾는 파인드 창이 뜨죠. 여기에 스톡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스톡 컨텐츠라는 게 뜹니다. 근데 이건 0이죠. 다시 엔터를 계속 누르다 보면은 스톡 컨텐츠 6939 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이게 이 업체가 상품을 등록할 때 입력해 놓은 상품의 현재 재고 수량입니다. 그럼 이걸 매일마다 체크를 하면은 수량 변화를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6,939개인데 내일 확인했더니 6,938개예요. 그러면은 하루 판매량이 1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매일마다 내가 타깃한 상품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기록을 해 놓으면은 이 상품의 판매량 추이를 알 수가 있겠죠. 스마트 스토어는 최근 7일 판매량이 순위에 가장 중요하니까 내 상품의 최근 7일 판매량이 경쟁사 상품에 비해서 몇 개나 부족한지 확인한 다음에 그 부족분보다 조금 더 채워주게 되면은 상위 업체보다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경쟁사가 요 재고 옵션 값을 계속 변경을 해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실 텐데, 근데 사실 실제로 이걸 데이터를 추적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그 재고 값을 항상 변경해 주는 업체는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내가 타깃한 경쟁 상품의 요 재고 수량을 데일리로 파악하시면서 경쟁사의 판매량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온라인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겪는 소싱, 낮은 마진율, 그리고 광고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의 첫 번째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